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3D 프린터 이제 출력하기 전에 저도 이제 3D 프린터 출력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출력하기 전까지 STL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 요거를 한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렇게 제가 일부러 이제 조각을 좀 나눠 놨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각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죠. 왜 이러냐면은 의외로 지금 이게 조각 나눠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죠, 오브젝트가. 요런 식으로 익스포트 해갖고 저도 출력을 몇 번 해봤는데 어쩔 때는 되기는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서브 툴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브 툴을 하나로 합쳐주고, 얘 안쪽에 구멍을 뚫기 전에 이제 없애주는 그 작업까지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좀 크게 출력할 때는 안쪽을 구멍을 뚫어서 좀 두께를 줘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공정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공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떠났으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그냥 제가 짚어드릴게요,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 구멍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요거를 그냥 다 머지 다운 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머지 비지블 눈알을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머지 비지블 하면은 새로 이렇게 하나가 떠집니다. 이렇게 다 합쳐진 상태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머지 다운 해서 해주셔도 되고, 머지 비집을 누르시면은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머지된 오브젝트로. 그렇죠. 얘는 서브툴이 하나로 다 합쳐져 있다는 거지만 실제로 이 단면을 보시면 합쳐져 있지만 면이 안으로 뚫고 내려와 있죠. 이 로고도 지금 안쪽으로 뚫고 내려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안쪽 공간을 텅텅 비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지오메트리 들어가셔가지고 다이나메시를 먹이는데, 값은 블러 수치 값은 꼭 무조건 제로로 두셔야 됩니다. 블러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폴리시가 있으면 이게 좀 무뎌지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를 켜도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레솔루션 값을 적당하게 조절하는데, 일단 128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이나메시를 한번 먹여볼게요. 요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방금 클로즈 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안쪽에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면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레솔루션 값을 이제 조금씩 컨트롤 Z로 뒤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레솔루션 값을 두 배씩 올려가면서, 이 값을 뭐 컴퓨터가 다운 안 될 정도로 극한을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여유가 계시면. 자, 그리고 나중에 이 플러그인에서 데시메이션 마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면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일단 400으로 눌리면 클로징 홀 나오죠. 그러니까 얘들을 외곽만 쫙 다 합쳐놓고 안쪽에 뚫고 들어오는 걸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면을 레솔루션, 이거 사람마다 다르다였습니다. 레솔루션 값은. 그래서 일단은 한번 걸어보고, 그 다음에 너무 적다 싶으면 컨트롤 Z에서 레솔루션 수치, 블러는 꼭 꺼져 있어야 됩니다. 블러 이거. 자, 다시 블러 꺼주고, 됐죠? 블러를 꺼준 상태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안쪽에다 컨트롤 Z로 이전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최초 상태로 그냥 돌려버릴게요. 이렇게 최초 상태, 지금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면이 있는 상태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작업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블러 확실하게 꺼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아까 한 400 정도 했는데 괜찮게 나왔으니까 400 주고 다이나메시를 먹인다는 겁니다. 클로징 홀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또 128이 됐네요. 이거 400 엔터, 확실히 블러 꺼주고 다이나메시. 요러면은 얘들이 계산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 보시면 이렇게 일단은 다 하나로 합쳐졌죠. 이제 다 잘렸죠. 요렇게 해서 퀄리티를 보고, 이제 내가 지금 작업을 뭐 좀 더 해주고 싶다 하면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값을 올려서
그럼 면이 또 추가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작업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STL로 추출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구멍을 뚫어서 추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이제 레솔루션 값, 이거 디바이더는 그냥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없애버리고 취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면을 봤을 때 150만 개 정도면은 그냥 익스포트 하셔가지고 바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안쪽이 다 꽉 레진이 된 그 뭐냐 필라멘트, 저 같은 경우 레진을 써서 가격이 비싼 거 쓰면 이게 안쪽에 다 레진이 들어가니까 용량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안쪽을 좀 비워서 두께를 준다는 거죠. 두께. 그래서 두께를 주는 방법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거 보면서 일단 과정만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서트 메시 IMM이라고 붙어 있는 것 중에 그냥 실린더 같은 거 하나, 박스보다는 실린더 이런 걸 하나 선택을 합니다. 실린더 됐죠? 다음에 이 실린더를 밑에 바닥에서 퍼스펙티브를 끈 상태에서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실린더가 하나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실린더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면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무브를 해볼게요. 이렇게 면이 뒤집혀서 나오죠. 이렇게 뒤집혀서 나와서 쉘 값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중앙을 갖다 놓고 싶다면은 이제 사이드도 조금 조절을 해서요. 자, 이렇게 중앙에 이제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 애를 중앙으로 갖다 놓으려면은 여기 Alt 키 다 떼시고 홈 키를 누르시면 얘가 0,0,0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X축과 Y축, Z축이 완전히 중앙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요즘 여기 들어가 있다. 여기가 0,0,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구멍을 밑에 바닥 안 보이는 부분 뚫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 뚫을 부분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여기 그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 보시면은 그 디스플레이 프로퍼티 가서 보시면 이게 더블이라는 게 있어요. 플립은 안 됩니다. 플립은 면을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안 되고요. 더블을 누르시면 안쪽 바깥쪽에 이렇게 다 보이도록. 아이고,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그 다이나믹시를 끄버렸죠. 다이나믹시를 끄버렸으니까 취소.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지금 다이나믹시로 들어가 보면은 지오메트리에 다이나믹시로 들어가 보면 여기 크리에이트 쉘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쉘. 그래서 이게 두께입니다. 두께. 어느 정도 두께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아까 몇 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진 한 10 이상으로 해서 두께를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했죠. 이 사이즈나 밀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트 쉘을 눌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안쪽에 구멍이 어떻게 뚫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뚫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작업을 해놨죠. 이게 제가 실제로 프린트를 할 거기 때문에 면도 아까 거보다 많습니다. 작업도 조금 더 해놨죠. 이걸로 바로 출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보시면은 방금 크리에이트 쉘 두께를 주고 나면은 안쪽 면을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단면 안쪽에 이렇게 두께감이 생겼죠. 그리고 이쪽에는 더 이상 두께를 못 주니까 못 주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요 정도로 채워놓고 나머지 그 빈 공간에 이제 이 레진이 꽉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뿔은 뿔대로 최대한 살려주고 깔끔하게 이렇게 뽑힐 수 있게끔 작업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께대로 이제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웬만하면 이제 파일 사이즈가 이 면에 따라서 파일 사이즈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보시면 지금 1150만 개입니다. 1150만 개. 엄청나죠?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여기 Z 플러그인 들어가 보시면 데시메이션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면을 최대한 외곽, 그러니까 껍데기는 보존하고 안쪽을, 그러니까 그 밀면의 밀도를 줄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맥스에서 멀티레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맥스 멀티레스보다는 조금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계산을 먼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 선택한 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일단은 걸겠습니다. 걸면은 시간이 막 많이 이제 막 검색을 하고 자르고 이제 단면 줄일 준비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막 계산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시간이 느리다고 지브러시 화면을 막 클릭하시면은 얘가 하얗게 변하면서 다운된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웬만하면 한 10분 정도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 싶으면은 본인의 그 성격의 급함을 탓하시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거는 놔두시고 잠깐 나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든지 잠깐 뭐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클릭을 하면은 무조건 에러가 생깁니다. 하얀색 화면이. 제 강의 보시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제가 가만히 놔두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정도 웬만하면은 돌아옵니다. 얘들. 착한 애들이라서 그렇죠. 그럼 잠깐 이제 요거 이게 100%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살짝 제가 일시 중지시켜 놓고 완료되면은 다시 이 녹화 뜨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계산이 다 됐거든요. 한 10분 정도 걸렸네요. 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자, 일단은 지금 외관상은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그대로죠. 자, 이제 Z 플러그인 들어가시면 이제 Z 플러그인에 보통 지브러시도 그렇고 서브스탠스도 그렇고 뭔가 그 레이어나 쓰고 이런 값 줄 때 20% 80% 이렇게 20% 이하로 내려가야 제대로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 그냥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데시메이트 커런트 선택한 거를 줄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면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얘가 20% 정도의 수준으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은 꼭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이제 맥스나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로폴 뽑아낼 때 이제 그 노멀 맵으로 쓸 하이폴리곤이다 할 때는 얘가 짜글짜글하게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됩니다. 확대를 했을 때 이제 계산이 다 됐는데 이렇게 면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1000몇백만 개인가 그래서 지금 450만 개로 줄었죠. 그리고 이걸 계속 조금씩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얘들 지금은 삼각형이 이제 튀는 게 안 보이니까 더 줄여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플러그인 들어가시면 이제 20%에서 한 5% 정도, 그럼 수치를 직접 15% 됐죠. 데시메이트 커런트 눌러주시면 이제 또 얘가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줄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 줄이다 보면 이제 여기 짜글짜글하게 삼각형처럼 깨지는 밀도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는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노멀맵 뽑을 때 그렇게 짜글짜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제는 300만 개 5% 줄이니까 100만 개씩 줄었죠. 그러면 조금만 더 줄여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10%로 이제 낮췄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직접 폴리곤을 내가 낮출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퍼센테이지로 줄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고요. 그래서 데시메이티드 커런트 들어가면은 이제 얘들이 면을 또 줄이는 작업. 이제는 200만 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100만 개, 200만 개라도 컴퓨터가 안 터지고 용량만 괜찮으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버벅대지만은 이거는 지금 그 다른 것들도 켜져 있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켜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최대한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밀도가 이제 삼각형 조금씩 쪼개지죠. 그래서 이 밀도 정도만 나와도 괜찮다 싶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 프린터용으로는요, 캐릭터, 그러니까 게임용으로 뽑을 때는 이 정도 나오시면은 차라리 이전 단계로 해서 갖고 가세요. 요게 나중에 노멀맵도 수치 조절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하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대로 노멀맵 뽑아가지고 이 짜글짜글한 게 노멀맵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오브젝트에다가 그 정도면은 그렇게 상관은 별로 없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Z 플러그인 들어가서 저는 이제 그거 뽑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는 10% 이하로 내려가면 한 2%씩 줄여주는데 커런트
다시 데시메이트 커런트 해주면 또 한 2% 줄겠죠. 그래서 그냥 용량이 한 100만 개 정도 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180만 개죠. 그래서 180만 개로 타협을 보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익스포트를 하는데, 이제 게임용으로 익스포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D 프린터용은 플러그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Z 플러그인 들어가시면 여기 허브라는 게 있어요. 3D 프린터 허브 있죠. 그래서 3D 프린터 허브에서 익스포트 이제 STL 파일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전에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게 이게 출력 사이즈입니다. 출력 사이즈. 그래서 이 밀리미터거든요. 실단위 밀리미터니까 이게 XYZ축을 강제로 제가 정해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 내가 이게를 어느 정도 뽑아야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X든 Y든 Z축이든 똑같이 한 군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을 치면 Y축이죠. Y축으로 몇 cm짜리를 뽑겠다. 그렇게 먼저 계산하시면 나머지는 무조건 이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출력이 되도록 세팅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 자, 내가 이제 얘를 이제 한 지금 2.5cm니까 이것보다는 한 8cm다, 한 9cm다, 이렇게 한 10cm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한 8cm 정도, 8cm 정도로 쳐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얘가 최대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로 잡아준다는 겁니다. 양옆도 앞뒤도 다 8cm인데 지금 최대 사이즈가 얘가 8cm니까 양옆은 8cm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최대 사이즈, 그러니까 제일 긴 쪽의 단면의 사이즈를 정해주라는 겁니다. 제일 긴 쪽의 단면. 그러니까 제일 긴 쪽은 아래 위로죠. 그래서 이 아래 위로가 8cm 정도로 잡아줬다는 겁니다. 8mm로 잡았으니까 이게 80. 그렇죠. 80으로 잡아놓으니까 이제 얘가 출력은 8cm짜리로 지금 STL 파일이 뽑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전체적인 건 8cm, 8cm지만은 이 단면이, 다음에 밑에서 봤을 때 이 앞뒤로 단면이 지금 아래 위로의 단면 8cm보다는 작죠. 그래서 최대 사이즈 8cm 기준은 이 높낮이를 기준으로 얘가 8cm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익스포트 STL 있죠. 익스포트 STL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제가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여기 PPR 파일 있죠 해서 저장.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석세스 했다고 떴죠. 지금 익스포트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PPR로 제가 따로 ZBrush 파일이니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원본 작업이 나중에 좀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원본 작업은 또 따로 한번 저장을 해 두세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띄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그 회사에서 준 거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애니큐빅 포톤 슬라이스라고 해서 애니큐빅 제가 산 거라서 그거에서 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가 딴 거는 잘 모르고요. 이것만 그냥 써봐가지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바탕화면 들어가면은 제가 저장한 게 있겠죠. 여기 PPR이라고 있죠. 그래서 열기. 그러면 요렇게. 그래서 이 사이즈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전체 사이즈, 이제 여기 스케일 로테이트죠. 스케일 보시면은 80mm죠. 그러니까 8cm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8cm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만 하나 잡아 놓으시면, 무슨 보드게임용 판이다 하면 바닥이 3이다. 그러면 30cm로 3cm면. 근데 대신에 위에 캐릭터가 바닥을 뚫고 넘어가면은 바닥 사이즈가 맞춰주기 힘들겠죠. 그때는 3cm, 3cm짜리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나서 얘를 불러와서 바닥을 눈대중으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 선택하고 스케일 줄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슬라이스 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들 저도 이제 공부 좀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값 저보다 고수님도 훨씬 많으시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지브러시니까 지브러시까지만 강의를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